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분양 2만 무조건 보셨나요? 자, 못 믿을 부동산 통계. 전국 미분양은 실제로 2.6배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다 지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 물량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전문 업체가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의 2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그걸 수정하는 일이 얼마 전 있었는데,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잘못된 통계가 나왔다. 19만 가구가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준공이 31만에서 43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38.7%나 올라가는 수치였다. 실질적으로 준공량이. 그래서 보시면은 인허가 실적도 줄였고, 착공 실적도 줄였고, 준공 실적은 많이 줄였죠. 이런 문제가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미분양 문제가 또 나왔다.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라고 해서 전체 670여 가구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17가구로 절반 가까이 되는데 당진시 미분양 자료에는 이 단지가 아예 빠져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아파트도 480여 가구 중 90% 정도가 시공사와 시행사 보유분, 즉 미분양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 보유분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79만여 공동주택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약 29,632채로 국토부 발표에 비해서 2.6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부 통계보다 5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수도권 공급 부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남아도는 매물이 5배나 늘어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루어지는 미분양 집계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규 분양단지 공동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미분양 신고 누락 또는 미분양 거짓 신고. 예전에 이런 사례 이야기했었죠. 100건이 넘게 거의 한 200건 가까이 되는 미분양이 났던 부산의 아파트 단지 2개가 미분양에 대해서 2건이라고 신고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 요거 가지고 강화한다고 언론에서 떠들면 그건 미친 언론이죠. 막 건설사 부담이 커지는데 미쳤다고 그걸 한다. 진짜 미친 언론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한다면. 왜냐면 정확한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에 나왔던 거죠. 미분양 폭탄이 10만호가 넘을 것이다. 정부 집계를 훌쩍 넘을 것이다. 그래서 미분양 통계 4월 말 기준으로 7만 1000호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10만호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죠. 왜냐? 신고에 따른 건설사들의 관행상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을 보시면은 절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반보다 오히려 3분의 1에 가깝게 2.6분의 1이면 거의 5분의 2, 한 40% 정도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미분양을 숨기는 게 더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미분양이 급증을 했고, 요것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미분양이 이때보다 적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붕괴 안 된다. 이딴 이야기를 짓거리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미분양 급증한 이유가 뭐다?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근데 혜택을 주려면은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조세호 느낌으로 말하자면 모르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집계된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건설사들이 그때부터 미분양을 앞다투어 신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분양 통계가 그때 급증한 거예요. 모르는데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미분양 신고가 급증해서 미분양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다 있던 미분양이고, 물론 신규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다 전에부터 있던 미분양인데 통계로 못 잡았을 뿐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준공 후 미분양이 저 정도면은 준공 후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준공 안 된 미분양은 얼마나 더 많겠냐. 특히
준공도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은 수도권도 미분양이 나고 있죠. 서울도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있죠. 줍줍이라는 건 미분양이에요. 미입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선순위에서 안 되면 미분양이 맞습니다. 그거를 통계를 안 잡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준공 안 된 미분양은 2.6배 수준도 더 될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이 난 상황에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사업장 멈추는 것들 보면은 미분양이 안 났음에도 멈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미분양이 났을 경우는 더 많이 멈추죠. 건설사들 무너진 게 역대 최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근데도 미분양이 그때보다 적어요?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분양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원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원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분양만 되면은 짓는 건 대비해서 남는 돈은 많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원가 올라간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지금 언론에서 왜 자꾸 3년치 원가를 이야기를 하겠냐. 3년치 원가 중에서 8, 90%는 2021년에 올랐고 2022년, 2023년은 원가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 0. 몇 % 중간재 가격 올라가니까 3년치 원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철강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철강업계가 전전긍긍을 한다. 왜?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유입이 된다면 철강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떨어지지만 계속 남았어요. 근데 분양가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을 뿐이지. 저 미분양이 할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공매로 나올 수도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분당에서 지금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한 분양 전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지금 자금 없어 놓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싸게 나올 수도 있고 경공매로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조금 더 옛날에 분양한 건 줍줍이라는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세보다 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밝혀진 거 미분양 통계 보면은 미분양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준공 통계 보면은 준공도 통계 잘못돼서 훨씬 더 많았죠. 또 매물 통계 보시면 서울 지금 85,000건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서울만 그러냐? 경기는 지금 156,000건을 넘어갔습니다. 어디 봐서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지. 가격이 안 떨어질 뿐이지. 가격이 왜 안 떨어지냐? 버티니까. 버티도록 계속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세요.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전세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규제하면은 집값 올라간다고 완화책 자꾸 부추기는 이야기하고 계속 현재 정부에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문재인 정부만 계속 가고 있죠. 언론이 되게 신기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 문재인 정부를 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집값 오르면 문재인 정부를 가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말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맨날 여기 와가지고 정치병 걸리는 환자들이 맨날 좌파니 문재인 편드니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언론이 자꾸 왜곡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좋은 쪽으로 왜곡을 하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 나쁜 쪽으로 왜곡을 하니까 언론이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다 보니까 우리가 좋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정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좌파 빨갱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정책들이 다 집값 올렸다라고 말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똑같이 분석해봐라. 그게 영향을 줬을 때 보면은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올 거다. 올라가가지고 규제책을 쓴 걸 가지고 규제책을 써서 올랐다고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 8년 차도 아니고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통계 조작들을 보면은 다 줄여서 발표를 하고 있죠. 공급 부족 여론을 만들고 있죠. 미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건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거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니까 분양이 덜 돼서 미분양이 나오는 거고 수요 대비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그 공급이 많으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보다 매물이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또 아직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이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값은 순수히 다 뭘로 올리고 있다? 정책 대출로 올리고 있다. 그것도 1, 2월에는 가계대출 안 늘어나게 주택도시기금 뽑아서. 근데 주택도시기금을 35조나 뽑아가지고 집값 올리는데 써놓고서 전세 사기 막는데 3, 4조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그 사람들의 권리. 왜 청약통장이 그 사람들의 권리를 가지고 35조를 뽑아다가 집값을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분양가 더 올릴 수 있는 여론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청약통장 가진 사람들은 더 청약 못 받게 만들어 놓죠. 분양가 올려놔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나 도대체. 근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다 빼다 썼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빼다 쓴 것만 하더라도 외평기금 작년 1년치 빼다 쓴 거 올해 1분기에 빼다 썼죠? 올해 1분기에만 적자 대부분 다 냈죠? 80% 정도 냈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는 마통 썼던 거 절반 정도 올해 1분기에 벌써 썼고 그만큼 그 대부분은 아직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 다 빼다 썼죠. 가계부채 막 늘려놨죠. 근데 스트레스 DSR 말만 시행한다고 해놓고서 여러 가지 다 빼놨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시행하면 뭐해? 다 신생아 대출은 DSR도 피하게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 다 몰아왔단 말이에요. 주택 거래 또 4,000건 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800건으로 어느 순간 떨어져 있고 저희가 그 이야기 한 대로 오늘도 이러고 있어요. 은근슬쩍 바꿔놨다가 저희가 계속 저격하니까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일주일 가까이 저러고 있어. 여기에 KB는 지표 떨어지는데 부동산원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세가도 보시면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쌀수록 돈 없는 집주인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10억 이상 고가 전세는 보증금을 줄인 감액갱신이 증액보다 많다. 얼마나 많다? 2배 넘게 많다. 근데 10억 미만 전세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왜? 증액계약이 감액의 2배를 넘는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감액 못하니까 여골세를 준다든가 여골세로 안 되면은 경매를 낸다든가 경매뿐만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못 낮춰주니까 임차권 등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증사고 계속 터지죠. 여기서 안 터져요. 10억 이상에서 안 터져요. 여기서 다 터지지. 돈 없는 사람들이 전세가를 낮추면 망하니까 전세가를 못 낮추는 거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언론 자체가 문제인 거고 자꾸 그런 통계를 내는 정부 자체가 문제인 거다. 이렇게 괴리가 계속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다. 통계는 의도적으로 갖고서 그런 통계를 유도하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00건도 안 나왔어요. 평년 거래량이 6,000건인데. 반등 시작이고 바닥이에요? 폰지 사기를 할 때 사기꾼들이 처음에 돈은 줍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한 번에 들고 나른다.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폰지 사기를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 통계, 왜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당장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내가 사고서 장기간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투기꾼들은 우리 방송 어차피 안 보니까 장기간 거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거주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붕괴가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3, 4년 뒤에 샀을 때가 지금 살 때보다 싸다. 주거비 더 많이 나가더라도 당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 보시면 답은 어떻게 나오겠냐. 정부 통계 왜곡에 더 이상 속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